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두려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기회가 보인다라는 카테고리의 롬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라는 책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경찰차에 실려가고 일주일 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부동산 모임이 열렸다. 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다. 조악하나마 명함도 만들었는데 뭔가 있어 보이도록 화가 겸 투자자라고 찍어 넣었다. 지독하게 추운 날이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참석자는 10명 남짓이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행사 내내 방 뒤쪽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부동산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앉아있자니 사기꾼이 된 느낌이었다. 마이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롭, 모임 내내 혼자 뒤쪽에 앉아있지 마요. 제발. 모임이 끝나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출구로 향하다가 무슨 일인가로 멈추는 바람에 결국 바에 앉게 됐다. 잠깐만 있다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서툴렀는지. 나는 사람들과 눈도 안 마주치고 긴장된 손으로 악수를 한 후 싸구려 명함을 들이밀고는 또는 명함을 건네지도 못하고 서둘러 대화를 끝냈다. 재빨리 모든 사람을 해치웠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바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였다. 나는 옆에 앉아 그를 몇 번 흘끗거렸지만 그는 줄곧 앞쪽 벽에 진열된 술병만 쳐다보고 있었다.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무렵 나는 5만 파운드 가까이 빚이 있는 상태라 술 2잔을 주문하는 것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사람 쪽으로 살짝 옮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한잔 하시겠어요? 다이어트 콜라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다이어트 콜라를 사서 그 까칠한 자식에게 밀어준 후 악수를 청했다. 전 로비라고 합니다. 그는 웃음기락은 하나 없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마크 호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할 때 그가 손을 어찌나 세게 쥐던지 온몸이 찌르르 저렸다. 우리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나는 멍청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부동산 관련 단어를 아는 대로 주워 섬겼다. 우리는 명함을 교환하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나중에 마이크가 내게 모임이 어땠느냐고 물었다. 사실 나는 실망스러웠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기분이었고 모임에서 오간 대화들을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그는 인맥을 쌓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사람이든 돈이든 하루아침에 들어올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만남 이후의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성적인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마이크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했다. 나는 귀가 후 모임에서 받은 명함들을 꺼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만나서 반가웠다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썼다. 그때 받은 답장들 중에 마크 호모에게서 온 답장은 확실히 내 흥미를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에 와보라고 초대하면서 그것 사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 3권을 추천했다. 좀 난처한 기분이었다. 분명 나는 뭔가를 갈구하고 있었고 의욕도 충분했고 한편으로는 절박했다.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게 끔찍했다. 사실 태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마지막 책이 9살 때 읽은 로알드 달의 동화책 멋진 여우씨였다. 멋진 여우씨는 물론 좋은 책이지만 부동산 전문가 2명과의 미팅에는 도움이 안 되는 책이다. 나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마크가 권한 책들을 사서 열심히 읽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일주일 안에 그걸 다 읽었는지 모르겠다. 머릿속으로 글자를 크게 소리내어 읽는 타입이라 속도가 무척 느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팅에 가기 전까지 다 읽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의외로 꽤 재미있었다. 나는 작고 세련된 회사 건물에 도착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왔다는 생각에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마크가 로비에서 나를 보자마자
책들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책 내용 상당 부분을 기억해내 이야기했다. 마크에게 잘 보이려고 자산과 부채, 수익률, 마스터마인드 같은 어려운 단어들도 섞어 말했다. 내 평생 그렇게 활기차고 흥미로운 대화는 처음이었다. 미팅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다행히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다.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그들은 딱 봐도 성공한 부자 사업가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중 수익원과 투자 기회들을 활용하는 진짜 사업이었다. 나도 그 세계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껏 고양된 기분으로 미팅 자리를 나왔지만 곧 가면 증후군과 피의식, 낮은 자존감이 발동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나를 택하겠어? 나는 경험도 없는 초보에 돈도 없고 빚만 잔뜩 있었다. 빌빌대는 예술가였다. 이런 날 관심을 가질 리가 있겠어? 한참 동안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자책했다. 그러다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다.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제안하면 어떨까? 아버지 가게 일을 틈틈이 도우면서 평일 낮에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그림은 밤늦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나는 부동산 회사에 다시 연락해 미팅 약속을 잡았다. 내가 떠올린 묘안을 막 제안하려는데 마크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싶습니다. 연봉이 높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판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격과 경외감과 흥분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그러기가 힘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크의 제안을 수락했다. 어차피 무보수로 일할 각오였으니 얼마를 준다 해도 그건 보너스나 다름없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만날까 생각하니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러다 곧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부동산이라곤 전혀 몰라. 심지어 이제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팔아본 경험이 없어. 파는 일이라면 질색이잖아? 나 같은 인간한테서 뭔가를 살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뱅이 화가일 뿐인데 롬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 중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인생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끔 언론에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꿈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을 버리고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